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애청자가 저희들한테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팟빵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리지 않고 저희한테 직접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박민희 애청자가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경북 산골에 사는 안악으로 애들 키우랴 직장 다니랴 늘 바쁜 경불진 애청자입니다. 지난해 경불진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아줌마들 수다 떨듯이 편하게 진행하는 방송을 들으면 오랜 친구들과 함께 있는 듯한 착각도 든답니다. 까막눈이었던 경제 분야의 자잘한 지식은 물론 사회의 흐름과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까지 고민하게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너무나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저희 또 후원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박민희 애청자님께서요, 평소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써주셨어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만요,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일상적인 광고 문자를 보면 080으로 시작하는 수신거부 번호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항상 080으로 전화해서 수신거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그런지 광고 문자도 부쩍 많아지고 수신거부 방식도 훨씬 번거로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080으로 전화해서 우물정자만 누른다든지 아니면 1번을 누르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수신거부가 등록되었는데 요즘은 문자에 달려오는 인증번호를 눌러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따로 해서 상담원을 연결하여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오후 몇 시간을 소비하며 짜증났습니다. 한마디로 수신거부를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피곤함 저만 느끼는 일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법적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올해도 계속 이런 문제로 피곤하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리를 해보면은 스팸 전화, 내가 받기 싫은 광고 마케팅 전화 때문에 피곤하다, 이거를 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은 스팸에 대한 법적 강화가 많이 돼서요, 광고 문자라도 이 수신거부 꼭 내용을 안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수신거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해보면 이 박민희 애청자님처럼 골탕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게 안내만 해놓고 실제로는 수신거부 등록이 거의 안 되게 돼 있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팁은요, 이렇게 수신거부 굳이 하실 필요 없이요, 아예 이런 광고 문자를 처음부터 받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080이나 이렇게 번호가 일정한 것은 광고 문자인지 아는데 요즘은 휴대폰 번호라든지 일반적인 전화번호로도 광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에 후스콜이란 앱을 다운받게 되면요, 여기는요 일반인들이 등록해놓은 마케팅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다 걸러줍니다. 일종의 빅데이터죠. 그렇죠. 먼저 그 번호를 받고 짜증난 분들이 이 번호를 야 이거 수상해 하고 집단 지성을 모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휴대폰 전화라든지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그 옆에 안내가 떠요. 이거는 보험 마케팅 광고 전화입니다. 아니면 이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광고 번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뜹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아예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앱 이름이 후스콜. 누구의 콜이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민희 애청자님뿐만 아니라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도요, 스마트폰에 하나씩 다운받아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공짜거든요. 그거 좋네요. 다음 사연은요, 김성민님 이야기인데요. 이게 요즘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아주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경불진과 더불어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 불편한 진실을 공유할까 하는데요. KT 계열사로 KT 링커스에서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이 KT 링커스는 공중전화 물류,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라고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인턴으로 6개월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때 모집 공고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지원자들이 모두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턴 합격자 38명 중에 정규직으로 결국 전환된 분은 9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이? 이렇게 적어요? 당초 공고에는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무려 29명이나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KT에서 사전에 미리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죠. 이 30명의 청년들이 12월 30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정식 계약 종료가 1시간 남은 그 시점에서 문자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뭘 통보를 받아요? 정규직 안 됐습니다. 집에 가세요? 아니 그것도 1시간 전에요? 그렇습니다. 이야 참 빨리도 했네요. 이 청와대에서 유행하는 서면 통지도 아니고 문자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아이고. 예전에 이와 비슷한 위메프 사태가 떠오를 정도인데요. 이후에도요, 해고당한 인턴들에게 개별 연락을 했대. 아니 나가라고 해놓고서 무슨 개별 연락을 해요? 그래서 뒤늦게 참여를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좀 더 연장을 하자,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완전히 이건 가지고 노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개, 돼지 취급이죠. 그런데요, 이 제보를 해주신 우리 애청자님이 에이, 이 사람은 인턴 하다가 정규직 전환 안 돼가지고 화가 나서 홧김에 이렇게 제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요, 그 몇 안 되는 정규직 전환자였다는 겁니다. 오호. 근데 이러한 부조리, 그러니까 자기들 동기들이 겪는 이런 고통 참다 못해 사직서를 냈다고 하네요. 아니 이분은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도덕한 회사 비전이 있겠습니까? 오래 다녀봤자 남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이력서 한 줄 써놓는 것조차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지, 위법사항은 있는 건지 PD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경불진 화이팅. 위법사항 천지네요, 천지. 그렇죠.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그 회사 그대로 위법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또 참조하실 만한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잡플래닛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그 회사에 직접 다니는 분들이 자신의 회사를 평가를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주로 뒷담화죠? 그렇죠. 뒷담화도 까고 앞담화도 해요. 그 회사 좋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 연봉정보. 그렇죠. 연봉정보가 객관적으로 나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봉 정보도 나열이 돼 있고요. 그 회사에서 얼마나 야근이 많은지, 그리고 CEO나 간부급들의 비전이 동의할 만한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 직접 다 올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싸가지 없는 특정 임원들도 이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턴을 지원하실 경우에는 잡플래닛 같은 사이트에 미리 들어가셔서 그 회사 진짜 괜찮은지, 그리고 이분처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되는지 미리 한 번씩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보 소개를 해드렸는데 애청자분들도 되게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연, 제보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앞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아시죠?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사업, 복권, 땡.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여기 부자가 되기 위해 억만장자와 결혼하기로 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억만장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 풍자 연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양극화, 경제 불평등,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저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려는 신부를 연기합니다. 억만장자의 실체를 가감없이 까발리는 그녀의 비평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녀가 본 억만장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기대 바랍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곧 설이잖아요. 네.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그런가 시중은행들이요,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뭐 이런 발표를 했대요. 12일 금융권에 따르면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이렇게 5대 시중은행은요, 다음 달 중순까지 총 42조 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편성해서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2조 어떻게 지원하느냐? 신규 대출이 15조 원, 만기 연장이 27조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가 따져봤더니만요, 지난해 설보다는 7조 원이 많은 거고 추석보다도 3조 원이 많은 거래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아, 근데 만기 연장이 27조잖아요. 이것마저 전체 지원 금액으로 포함하는 거는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연장을 안 해주는 것보단 좋지만 연장한 게 신규 대출보다 더 많은데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한 네티즌이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자영업자에게 돈 꿔주고 빚 늘리지 말고 대기업 규제 좀 해라. 프랜차이즈, 편의점, 대기업 마트, 골목 상권 침해가 자영업자들 먹거리 다 빼앗는다,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어요. 네, 정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이기도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외식 품목 가운데 소주 가격이 전년보다 약 12%가 올랐어요. 이는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에 소주를 외식에 추가해서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2001년, 2002년 각각 7.7, 7.9%씩 오른 뒤에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2013년 3%, 15년 3.6%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가 작년에는 무려 3배가 넘게 점프를 한 거죠. 아니 이렇게 소주값이 오른 이유가 뭔가요? 15년 말부터요, 업체들이 출고가를 잇따라 올렸기 때문입니다. 출고가가 오르니까 외식업계에서도요, 소주값을 500원, 1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주류업체의 인상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률을 끌어올린 거죠. 그렇군요. 실제 얼마 전에 식당을 가봤더니만요, 소주 한 병 가격이 5,000원이더라고요. 이거 5,000원 내고 소주를 어떻게 먹어요? 그 복분자 가격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 사람이 먹는 거는 다 오른 것 같아요. 가파르게. 아르바이트 포탈 중에 알바몬이라고 있죠? 네. 알바몬이요,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 이유는 알바생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라고 해요. 취업포탈 자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코리아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2017년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벌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체불액 뭐 이런 것들을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알바몬은요, 2015년부터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벌사업자 명단을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하기로 한 명단은요,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총 239곳의 명단이라고 해요. 현재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 공개 페이지에는요, 2017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해서 총 840곳의 체벌 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바몬 관계자는요, 이런 얘기까지 하시네요. 알바 구직 전에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선행돼야 한다. 알바생들이 스스로 권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를 물론 뭐 돈을 버는 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시겠지만 반드시 내가 들어가는 이 알바 업소가 돈을 떼먹는 곳인가 아닌가는 스스로 먼저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바몬은요, 이렇게 사업주 명단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요, TV 광고를 통해서도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해리 있죠? 네. 그리고 임창정 씨, 그 두 분을 모델로 해서요, 알바의 상식이란 TV 광고를 최근에 실기 시작했는데요. 이 TV 광고는요, 벌써 900만 이상의 재생수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알바몬 광고가 인기를 얻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임금 체불하는 곳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요.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4,286억 원. 조 단위군요. 조 단위예요. 얼마 전에 이랜드라는 대기업에서도 임금체불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 네. 이런 데까지 하니까 이게 조 단위인데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요. 바로 전년보다 무려 1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조 단위면 도대체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숫자도 놀랍습니다. 32만 5천 명에 달해요. 그 체불 임금 규모는 이렇게 천문학적인데 기업들의 사내 이익 유보금 이것 역시 역대 최대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게 심각하다 느꼈는지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임금체불 이제부터 제대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정작 알바생들은 콧방구 끼고 있죠. 뭐냐면요. 기존에도 때만 되면 이 임금체불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바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만 믿지 말고. 이걸 단속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뺏거나 횡령을 하거나 이런 거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아니라 노동력을 뺏거나 이런 거는 범죄라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11년 만에 글로벌 자동차 생산국 빅5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빅6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요. 작년 한국 내 자동차 생산 대수가 422만 8천여 대, 2015년 455만 6천 대에 비해서 7.2%가 감소했습니다. 427만여 대를 생산한 2010년 수준으로 후퇴를 한 건데요. 현대차, 기아차에서 작년 7월, 10월 발생한 파업이 결정적이었다. 이게 주류 언론의 분석입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생산량은 168만 대, 2015년 186만 대에 비해 약 10%가 줄었고요. 기아차도 9.4%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5위 밖으로 밀려난 거는 인도 탓이라고 합니다. 인도가 우리나라를 앞질렀군요. 그렇습니다. 인도가 우리를 제끼고 5위로 오른 건데 이게 작년 7월이래요. 한국은 작년 1월에서 6월까지 약 220만 대를 생산했는데 인도 생산 대수를 이때만 해도 앞섰다는 겁니다. 약 1만 4천여 대 정도를. 근데 7월부터 누적 생산 대수가 255만 6천여 대. 이때 인도는 257만 5천여 대. 그러니까 파업을 한 시점부터 인도가 우리를 제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실제 파업 때문에 이런 건가요?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죠. 왜 그럴까요? 에어백 각 맞춰서 충돌을 해야 터지죠? 물 언제 셀지 모르죠? 비가 와서 홍수가 났는데 침수차를 판다는 소문이 돌죠? 엔진 쇠가 깎이는 소리가 나면서 구멍이 뻥 뚫린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소비자가 과연 그 회사 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안 되면 노동자 탓만 하는 거죠. 파업은 핑계일 뿐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급속하게 오르고 있대요. 네. 길었던 저유가 시대가 끝나면서요.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 연료비가 4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10일 통계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지난달 소비자 가격은요.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했다고 해요. 경유도 2.8% 올랐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해서 가격이 오른 것은요. 41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이 오른 것은요. 이유가 있죠.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어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지난해 9월 원유 감산에 합의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강세를 띠기 시작해서요.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러시아와 멕시코 같은
오페크 산유국까지 감산에 동참하면서 급등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석유공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두바이유 가격은요 배럴당 4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요 지난해 12월 50달러대에 올라섰다고 해요. 이후에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리터당 1,400여 원이었던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요 올해는 첫째 주에 벌써 1,490원, 80원 이상 급등을 했대요. 네. 국내 기름 가격이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오늘 외신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뭐냐면요, 국제유가가 급락세래요. 응?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원유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오히려 원유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들어맞고 있죠.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2월 인도분이요 전날보다 2.78%가 하락했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굴 장비 수가요 현재 529개에서 올해 말 870개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채굴을 많이 한다? 석유를 많이 캐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앞으로 미국이 석유 생산을 대폭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상승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국내 정유사가 하는 짓거리는 앞으로 트럼프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많이 올려서 돈 좀 벌어보자. 뭐 그런 속셈이네요. 그렇죠. 지금 올려놔야 나중에 떨어뜨려도 될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정유사 욕을 참 많이 하는데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많이 안 내리잖아. 그럼 그땐 그럽니다. 기름에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조금 오르면 또 팍 올리죠. 이때는 세금 얘기 왜 안 하지? 그러니까요. 거짓말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진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코를 만지지도 않는다. 귀가 캥길 때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짓말에 대한 상식은 모두 틀렸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인만의 거짓말 신호들이 따로 있다. 5년의 조사 기간 1083개의 거짓말 사례에서 뽑아낸 한국인만의 거짓말 특징 25가지. 쉽게 속이고 쉽게 속는 우리,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는 나라. OECD 사기 범죄율 1위 국가, 거짓말에 관대하고 무감각해진 한국에서 나를 지키는 강력한 행동 심리학.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보인다.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 한국인의 거짓말. 도서 출판 추수밭.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IT 섹션 하는 날인데 정치 이야기를 먼저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 전셋값 급등, 계란 파동.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투표를 잘하는 거다.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려왔잖아요. 그렇죠. 투표를 잘한다는 건 정치를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일이다. 즉 차악을 선택하는 일이다. 저희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치와 관련된 동서양의 고전, 그리고 대가, 그러니까 책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컨텐츠를 제가 살펴봤더니 결국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요? 대단하죠?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했어. 민심이 천심이다. 그렇죠. 즉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르면 최상의 정치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결국 정치는요, 제대로 내가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작심을 했다. 이는 곧 민심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처럼 혼밥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절대 민심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요, 오늘은 황당한 제안을 할까 합니다. 황당한 제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혜진 네이버 창업주,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이분들 이런 한국 대표 IT 기업의 리더들이죠. 이분들에게 창당을 권유합니다. 아니, 정치를 하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창당을 해도 좋고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도 좋고요. 가능하면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 주십시오. 창당은 곧 현실 정치 참여를 의미하는 거고, 정당의 목적은 우리가 정치 경제 시간에 배우죠? 정권을 잡는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오늘 주장은요, 이혜진, 김범수, 김택진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단위의 재산, 뛰어난 사업 감각 이런 건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돈을 잘 버는 능력과 정치를 잘하는 건 별개죠. 근데 정치를 잘하는 그 바탕에 민심이 있고 이 민심을 잘 읽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세 사람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네이버나 카카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또는 카카오톡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는 각 기업의 서버 여기에 고스란히 보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박 PD가 네이버 검색창에 원두커피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원두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쫙 뜨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산 원두를 좋아하거든요. 이들 지역에서 나오는 원두가 정말 다양한데 제가 검색을 할 때마다 이런 정보와 결과가 누적적으로 보관이 되죠. 게다가 저의 정보가 같이 병행 저장이 됩니다. 40대 남성, 경기도 거주, 오후 10시 이후에 주로 검색, 모바일 기기로 접속, 가정 내 초고속 인터넷 사용, 계산은 안 하고 슬쩍슬쩍 구경만 함 등등의 정보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보가 몽땅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요. 저 한 사람의 정보가 아니라 네이버를 쓰는 수천만 명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저장, 가공,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커피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주제를요. 정치, 일자리, 선거로 한번 바꿔볼까요? 정유라, 덴마크 이거를 입력을 하면 눈에 띄는 기사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기사 아래에 있는 댓글을 보면요. 판타스틱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유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눈빛을 보니 약을 한 듯하다. 이렇게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미세먼지, 예방접종, 아파트 분양, 전세 계약서 작성, 이혼 서류, 양육비 지급, 할부 계약 파기 어떻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상과 밀접한 단어들 이거 정말 검색 많이들 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색이 되는 이런 단어, 용어 그리고요. 동시에 검색을 한 사람들의 면면 같이 저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다. 그것도 적나라하게 대충 어설피하는 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독감이 유행할 때 구글이 대활약을 하고 있죠. 우리 지역은 안전할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글에 치는 거야. 독감.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미국 전역의 독감 유행 경로가 지도처럼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부 시애틀에서부터 동부 뉴욕까지 독감이 전파되는 경로를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마다 대략 지도가 나올 정도로 빅데이터가 쌓인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요. 누가 검색을 주로 하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독 검색을 많이 하느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리하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은요. 보통 사람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부모조차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네이버나 카카오 얘기는 뭐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택진은 여기 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김택진, 즉 NC소프트는 또 다른 예로
들은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 신세계, 롯데, 하다못해 현대차 이러한 기업들도 하물며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몽구 아저씨나 신세계 정용진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우,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네. 김택진 대표를 제가 왜 예를 들었느냐? 사람이 자신의 방어막, 그러니까 이 방어막이라는 거는 나를 남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어막을 해체하는 두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술자리와 게임 플레이를 할 때예요. 어허. 술자리는 다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고요. 게임 플레이 할 때 어떻게 술 먹은 거와 같은 환경이 되느냐? 게임을 할 때 솔직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게임의 경우에는 아군은 물론이고요. 적군, 실시간 공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저들이요. 게임 게시판에 엄청난 글과 사진과 동영상을 남깁니다. 그렇죠. 꼭 게임과 관련된 민원뿐만이 아니고요. 다음에 아고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게임을 즐기는 시간,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시간, 빈도, 장소, 그리고요. 결제 방식, 결제 금액, 다양한 빅데이터를 역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아직도 이들의 정치력이 의심이 된다면 우리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한숨만 나오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한강다리 끊어버리고 도망간 할아버지, 독재를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인 군인, 대기업 사장 출신이지만 포크레인으로 삽질만 한 못생긴 아저씨. 못생긴 아저씨예요. 그냥 독재 군인 딸이라서 얻어걸린 혼이 비정상인 여자. 이보다 나쁠 수 있을까요? 마침 저커버그 이 친구가 우리와 결이 맞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 또. 어허. 페이스북 CEO죠. 최근 저커버그가 이렇게 밝혔어요. 올해 안에 미국 전역 민생 투어를 마치는 게 나의 목표다. 주식회사 CEO가 왜 전국을 무대로 민생 투어를 하려는 걸까요? 작년 저커버그의 올해 과제를 살펴봤더니 달리기, 중국어 공부, 독서더라고요. 1년 만에 너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 친구는요. 2013년 이민자 보호와 비자 프로그램 지원을 돕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되게 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요. 평소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죠. 약속을 했잖아요. 작년에는요.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자 억제 정책 공약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했죠. 알고 봤더니 페이스북 이사회에 이런 문건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어떤 문건이냐? 내가 정부 관련 일을 최대 2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주주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야. 아, 정치인의 행보를 걸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그렇습니다. USA Today 이런 현지 언론들도요. 감을 잡은 듯 합니다. 저커버그의 1년 행동에 대해서 저커버그가 지금도 디지털 국가의 리더로서 이미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고 있다. 그렇죠. 페이스북 유저만 해도 10억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요. 2년 전이죠. 그 만나기 어렵다는 삼성의 제 드래곤이 저커버그가 온다고 하니까 버선발로 영접을 하러 나갔다는 거 아니야. 버선은 안 신었던데요? 양말 신었습니다. 살 좀 붙여봤습니다. 근데 최근 그가 실제 원수로서 백악관 입성을 원하는 듯하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기사를 연이어 쓰고 있단 말이죠. 백악관 입성이면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죠. 설마 얘가 트럼프 비서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저커버그는 정계 진출 야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 투자자죠. 피터 틸입니다. 아하. 페이팔 창업자로 유명하죠. 이 아저씨는
실력과 돈으로 무장을 한 IT 업계 터줏대감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트럼프를 공개 지지해서 화제가 된 사람인데 급기야 인수위원회 멤버로도 발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밉상으로 불린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밉상인 걸 알잖아. 나름 천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나 너무 미워하지 마. 근데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틸이 미국의 우주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우주 정책이요? 우주 정책. 틸이 트럼프의 나사 인수팀에 민간 우주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특정 인물을 꽂아달라.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거야. 아니 이건 비선 실세 아니에요? 최순실 같은.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비선이라고 보긴 어려운 게 인수위원회 멤버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실세인 거예요. 실세. 새로 임명될 이들 인사는요. 알고 봤더니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 정부, 파트너십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와 같은 정부기관의 단독이 아닌 스페이스 X 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러한 민간 우주 기업들도 콩고물 좀 떨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틸은요. 우주 기업들의 의견을 인수팀에 전하고 있는데 페이팔 마피아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틸. 그리고 이 페이팔 마피아의 또 다른 일원이죠. 앨런 머스크. 이 둘은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예요. 그리고 틸이 스페이스 X의 대주주 회사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사고 있지만 틸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저커버그나 틸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은 이렇게 틸처럼 욕을 먹으면 안 되겠죠. 욕을 먹지 않고 가는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커버그가 하려는 행보인 것 같은데 저커버그가 한다고 해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해진, 김범수, 김택진 이 사람들은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마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저희 생각인 거죠.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아이슬란드의 해적당이라고. 그렇죠. 이 해적당은 정강을 만들 때도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에도 인터넷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거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당명을 지어주면 어떨까요? 해적당 말고 뭘로 지을까요? 저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아이당. 애플은 항상 아이 땡땡땡으로 끝나잖아. 그래서 당도 아이당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어른당하고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용기 있는 여성 두 분의 연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어떤 용기 있는 여성들인가? 첫 번째 주인공은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헐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여배우거든요. 메릴 스트립. 메디슨 카운티의 연인들인가? 다리. 다리죠.
그렇죠. 이거 되게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 뭐 이런 영화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메릴 스트립이요, 지난 8일 현지 시간이거든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대요. 네. 진짜 영화 배우를 한 40년 이상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로상 받을만 하시죠? 아무튼 공로상을 받은 다음에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발표하기 전에 장례를 찬찬히 살펴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가장 비난받고 있는 영화인, 외국인, 언론인이군요. 그런데 헐리우드는 이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합니다. 이분들을 내쫓으면 예술이 아닌 풋볼이나 격투기만 보게 될 것입니다. 메릴 스트립은요, 이 말을 하면서요, 아까 찬찬히 봤다는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다양한 국적의 배우들을 직접 호명하기도 했대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반이민 정책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 이 트럼프한테 빅엿을 먹인 거죠. 야만인 같은 놈, 그거 아니에요? 트럼프한테. 네. 그렇죠. 그러면서 메릴 스트립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가 장애를 가진 기자를 모욕했었잖아요. 네. 이 얘기를 다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이 트럼프가 장애를 가진 기자를 모욕하는 걸 보고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메릴 스트립의 용기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요. 며칠 뒤면 미국의 실세가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빅엿을 먹일 수 있다는 게,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메릴 스트립의 용기가 부럽기도 하고요, 존경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주인공은요, 곧 백악관을 떠나게 되는 오바마입니다. 근데 버락 오바마 말고 미셸 오바마의 연설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네. 미셸은요, 지난 6일 영부인으로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설에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고 두려움을 떨쳐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집중하고 굳은 결의를 품고 희망을 갖고 능력을 갖춘 후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무한한 약속을 해줄 만한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의 영예로운 다양성, 종교, 인정, 신념의 다양성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위협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로 만듭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다들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어제 조윤선. 이들도 여성이잖아. 그렇죠. 근데 왜 미국의 두 여성과는 이렇게 다르지? 그러니까 클래스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근데 물론 국내에도 이같이 자신의 소신을 용기 있게 말하는 여성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국내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만요, 기존 언론들이 이런 국내에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한 여성들을 깡그리 무시한 탓에 일반인들이 알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박 PD도 얘기했던 조윤선 같은 사람이 정부 차원의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했잖아. 통제를 했잖아요. 알려질 리가 없었겠죠. 진짜 메릴 스트립이나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에 용기 있는 발언이 더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되겠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주변에서 들으신 많은 용기 있는 발언들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초반과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사연, 숨겨진 이야기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시면요, 저희는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부터 좀 용기 있는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진, 김범수 정치해라, 이 정도면 용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